여러분 지금요 제가 잠깐 좀 밥 먹고 쉬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어? 쇼츠를 보고 있는데 뭐 그동안 저기 뭐 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뭐 기타 등등 집단 괴롭힘 이게 정신건복 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 치료죠. 그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뉴스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쇼츠를 보다가 한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저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고양이 때문에 외부 주차장 쓰라는데 이게 맞는 거냐? 우리 아파트 아줌마 베란다를 저렇게 막아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도 저래. 차도 이 모양에 코너에다 주차해두고 안 빼. 자기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거냐 이건? 이사 갈까 진짜. 일이 11시에 끝나서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이런 게 붙어있어. 너무 무서운데 어쩌지? 오늘 이사 왔는데 옆집 상태가 왜 이러냐? 집 보러 왔을 땐 분명 멀쩡했는데. 이 집 때문에 경찰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미치겠어. 누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건지. 외식하고 왔는데 뭐요? 이건 또 뭐냐? 나는 사과 받을 일이 없는데? 이 아저씨는 왜 여기서 테니스 연습을 해? 공 나오는 기계까지 배치해뒀어. 우리 옆집 봐라. 여기다 신발장 만들어 놓고 현관처럼 사용 중. 진짜 제정신이 아닌갑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고양이 때문에 외부 주차장 쓰라. 예, 이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한 예시가 한 8, 9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요 중에 한 3가지 정도 빼고는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기 제 영상을 봐주시는 피해자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런 것들을 다 겪었죠. 이러한 테러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그동안 제가 이거를 8년간 판도라의 상자 TV라는 유튜브 채널하고 지금 정만씨라는 채널로 여러분들에게 8년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전 국민이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영상이 일단은 요걸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영상에서 보면은 글로 써놓은 게 뭐라고 써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떳떳하면 왜 헬멧 모자 얼굴 전면 가리고 위장하는가? 사진 저장됨. 배달원 거리에서나 헬멧 쓰고 안전유지만. 남의 집 배달할 때는 개인 얼굴 파악으로 헬멧 모자 쓰지 않음. 안전신변. 무엇이 두려워서 헬멧 모자로 위장해서 얼굴 가리는가? 이런 행동, 누군가 지시를 하는 행동으로 본인 욕심, 목표 달성할 수 없음. 자, 보셨죠? 여기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과거 제 영상 봐주시는 피해자들이 과거 말했던 조직 스토킹을 얘기하는 거죠. 전 국민이 이런 식으로 다 정신질환자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라고 항목이 쏘고 외부치 신경작용제, 그래서 온갖 증상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갖 증상을 이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펜타닐을 비롯한 화학무기들은 전부 신경작용제로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신경작용제예요. 화학무기예요. 이런 거 테러당하고 심리치료라고 계속 둘러싸고 치료라고 시민들 시켜가지고 자살방지원들 시켜가지고 이런 걸 시키니까 이분도 영락없이 돈 받고 하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냐? 이거 정신건복시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인데 그걸 모르니까 조직 스토킹, 전부 뭐 조직 스토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현병 코드가 매겨지고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서 재산을 뺏고 죽이는 것이 비밀 방역이에요. 지금 정신건복지센터에 그 지금 과정에 전부 전 국민이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상 한번 보실게요. 다른 그 사진. 요거요. 요 분하고 요 분 같은 분인데, 요거는 뭐냐? 차폐예요, 차폐. 외부에서 화학무기 쏘니까 수증기 가스 형태로 알갱이, 우리 카메라로 찍으면 알갱이 하얀 거 날아다니는 거, 그게 수증기 알갱이에요. 미스트 알갱이. 그게 그걸로 날아오니까 그런 고통 때문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피해자들이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유튜브 같은 자료를 보거나 그러면은 차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볼 때 그대로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인 자살방지원들에게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시키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자살방지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얘기대로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다. 언제 자퇴해결을 갈지 모른다. 그래서 코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금 차폐가 저희 피해자들이 과거에 저를 알기 전에는 다 거의 차폐를 하셨었어요. 보호자를 쓰기도 하고 뭐 집을 맡기도 하고. 우리 저기 드라마 저기 뭐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장군처럼 클립으로 머리며 몸에 전부 둘러싼 사람, 그리고 뭐 세탁소를 하는데 전부 온 가게를 테이프로 다 바르는 사람, 뭐 쿠킹홀로 온 집안을 감싸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또 그 동굴처럼 집안에 동굴처럼 이렇게 굴 파놓고 나머지는 물건으로 꽉 채워놓고 쿠킹오일로 막아놓고 그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고통스럽죠. 신경적인 이제 화학무기니까 화학무기 테러에. 그런데 그렇게 차폐를 하면은 전파무기니까 차폐를 하면은 그 고통을 전파무기를 차단할 수 있고 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 8, 90%인 뭐 박사나 의사나 뭐 변호사나 시민들이나 피해자를 가장한 동료 지원가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런 우리가 텔레비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장군 옷처럼 뭐 클립으로 해서 만들어 입는 사람 차폐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파 무기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차폐를 하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차폐를 해야 전파 무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공격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공격을 과하게 하고 더 하고 그러면은 이 피해자는 모자만 쓰다가 어느 날은 또 집에다 또 쿠킹 오일 감고 지금 이 영상에서처럼 창문 다 막고 차도 지금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무슨 천 같은 걸 댔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전파 위에 뭐 햇빛이라든가 그 피해자 여러분들 과거에 그러셨죠. 좀 LED 등이나 가로등에서 쏜다. 그렇게 가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흘려놓고 그런 줄 알고 그런 걸 막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모든 시민들 자살방지원들이 볼 때 전국민 8, 90%의 자살방지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정신병자야.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치료라는 명분으로 조현병이라는 망상병 환자라는 명분으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테러방지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 작업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는 거고 과거에 그래왔고 지금 전 국민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8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방역이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감염 무증상 양성 환자로 감염이 될 거고 이거는 학술과 법안이라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방역에. 이렇게 호소를 드려왔는데 지금 이런 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영상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진 한번 보실게요. 차 보셨고요. 여기 보세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핍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심리치료 가능성이 높아요. 담배 피는 것도 금연치료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도 화학물이 많이 쏘죠.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은 그 주위의 자살방지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사타에게 해를 가한다. 담배 한 기로. 응? 민원 넣어라. 또는 가서 얘기를 해라. 이런 걸 시켜요. 응? 그러면은 층간소음도 그런 식이죠. 응?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왜 그런지 왠지 모르게 계속 잔소리하고 싸움이 되고, 민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런 쪽지까지 써붙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상 보실게요. 다시. 밤새 계속되는 기계 소리,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제게 주는 스트레스는 조울증이 있는 제겐 공격적인 성향을 감추기 힘들게 하네요. 이웃끼리 혈연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낮보다 밤이 깁니다.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하면요, 조울증 코드를 지금 매겨지는 상태예요. 자기 본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경작용제 테러를 그걸 모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증상인 줄 알고 조울증 병원에 가서 조울증 코드가 매겨진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자기 혼자 그 진단을 뭐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조현병인지 진단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과거에 우울증 코드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테러, 심리치료, 외부치료 일방적인 테러로 인해서 그 고통을 병원에 가서 호소를 해서 조울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왜? 사법상, 형법상, 상관 이거는 내가 조울증 환자인데, 나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나도 내 자신을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조울증이냐? 그게 아니죠.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을 자기가 조울증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사람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거죠. 나 조울증이니까 나를 더 스트레스 주면은 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협박이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형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질병이잖아요. 자신이 앓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그것이 당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자기는 화학무기 테러인지 모르고 있지만, 심리치료, 외부치료인지 모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질병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니까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러한 말다툼, 심리치료로 말다툼을 계속 유발하죠. 시민들하고 이런 걸로 불상사가 생기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지금 쭉 일련의 영상을 지금 쭉 보셨잖아요. 사진은. 이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스토킹 당한다. 그 다음에 차폐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차폐하면 괜찮다고 전파먹이는 그거 봤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폐를 하잖아요. 베란다 앞유리도 막고 차 유리 위에도 막고 유리 위쪽으로 이렇게 막는 거는 밖에 저기 뭐야 가로등 그 다음에 그 LED 저기 뭐야 건물의 LED 그쪽에서 이제 전파목이 쏜다라고 유튜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쪽 방향에서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부치료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는 순간 어우 뭐 약을 어마어마하게 쏜다 말 못하게 하려고 손 다 젖히고 또 쏘기 시작해요. 어우 손이 다 젖었어요.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저기 기어 끊으려고. 아우.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이것이 형법상 또는 사법상 민법상
아무 자신은 하자가 없고, 조직 스토킹 당한다, 저기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시켜서 하는 걸 모르고 보건복지부에 코드를 매겨놓고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망상병 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방역이라는 걸 모르고 다 오픈을 하고 자기 자신 생각대로 다 얘기를 하고, 사실은 형법상 뭐 민법상 사법상 조직 스토킹 당한다, 차폐한다, 이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조현병 코드를 매겨요. 시민들의 증언을, 자살방지원들의 증언을 증거로 그걸 위원회에다 넘겨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자택해를 갈지 모른다. 시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영상 볼게요. 자 보십시오. 열쇠 쭉 달아놓은 거죠. 대부분의 저를 만났었던 피해자분들이 다 이러셨었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똑같이 한 건 아니지만 집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분들도 계셨고,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막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고. 왜?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예? 가족들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옮기게 만들고 숨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동네에 잘하는 이웃 자살방지원을 시켜서 일부러 들어가게끔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호소하는 이 피해자들이 많았죠. 저희 피해자 중에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성추행, 성폭행을 잘 때 당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호소한 분들한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걸 구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때 마취제 쏴서 쓰러뜨리고, 요 손목 같은 데다가 화학무기 수포제 쏴가지고 바늘 자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을 시켜서, 아들이나 딸이나 뭐 가족을 시켜서 방문을 요만큼 잠갔는데 열어놓는다든지, 이불을 이렇게 제껴놓는다든지, 물건을 옮겨놓는다든지, 예?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놓는다든지. 예? 그 가족들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라고 시키냐면, 너희 어머니가 정신병인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낫는다. 근데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런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네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학생, 직장인, 공무원, 예? 다 포함이에요. 자영업자. 국민들 8, 90%를 자살방지원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가족들 간의 그런 이간질과 거짓말로 정신병자를 몰아가는 거예요. 교묘한 수법으로. 그러면은 이 아들이나 딸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비상사태,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전 국민이 다 하니까. 안 하면은 자기가 피해를 보고, 그 법대로 시키는 대로 비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불이익을 받고 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그리고 감시를 당하고 린치도 당해요. 이들의 지시를 거부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최소한 자신의 부모든 자식이든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치료라는 명분으로 시키니까. 그래서 뭐라고 시키냐면, 네 어머니가 자꾸 누가 와가지고 잘 때 성추행한다고, 성폭행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볼 때도 그러냐? 그러면 자식이나 아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 고통을 모르죠. 아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엄마 잘 때 저 물건도 이렇게 좀 옮겨놓고 머리카락 요만큼만 잘라놔봐. 그럼 난리 난다. 니네 엄마 정신병이다.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때. 딸이고 아들이. 그러면 이 피해자는 시간 됐는데 갑자기 쓰러졌죠. 마취제 이들이 외부치료라고 쏴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꿈까지도 어느 정도 100% 조종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꿈까지도 조종이 가능해요. 심한 꿈을 꾸게 한다라든가. 펜타닐로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 펜타닐이 마약이고 그걸 성감대나 신경을 자극하면은 예? 예? 우리 꿈이라는 게 예? 진짜 뭐 이 현실하고 꿈하고 그 간격은 극명하지가 않거든요. 어? 그러면은 인체에서 신경작용 때문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흥분하고 흥분되게 펜타닐로 영화를 보면은 마약 환자들이 왜 마약을 하고 연애를 합니까? 그 마약 펜타닐이라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성감을 자극하는 신경작용제예요. 예? 그것을 급소라든가 이런 데 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급소에다가 타액을 분비시키는 제 목에다 지금 제가 영상 요즘 찍고 있죠. 수은을 쏘면 타액이 나오죠. 그거라든가 그와 비슷한 약을 쏴서 타액을 몸에 이 급소에서 타액을 분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육도 이들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취제로 쓰러뜨려 놓고 바늘 짜고 여기다가 화학무기 이들이 감시하고 정확히 쏘잖아요. 화학무기 여기다가 주사바늘처럼 화학무기 그 수포제 쏴가지고 그거 세게 맞으면요 피부가 구멍 뻥뻥 바늘로 찔린 것처럼 꽁꽁꽁꽁 뻥뻥뻥뻥 뚫려요. 화학무기 때문에. 그러면 영락없이 바늘 자국이 있고 자고 있는데 문 잠그고 잤는데 열려 있고 또 아들 시켜서 저 밖에 문도 열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가족 시켜서. 예? 그러면 밖에 문도 열려 있고 물건은 흐트러져 있고 머리카락은 잘려 있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마취제 흥분 분노돼 가지고 꿈자리도 사납고 마치 뭐 당한 것처럼. 예? 이 허벅지 같은데 근육통제 써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관계를 할 때 하면은 이 허리 같은데 이런데 좀 통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정확히 신경작용제로 다 구현을 해놓는 거예요. 타액도 분비돼 있고. 이것이 왜 여자들한테 이런 테러를 하느냐? 여자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굉장히 강력한 그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여자들한테 이런 공격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도 야, 누구 들어오는 거 아니냐? 두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 피해자들도 그동안 정반시 피해자들도 많이 그래왔어요. 그렇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찰들한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저 사람은 정신질환자라 자꾸 시민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조직도끼라고 하고 성추행과 성폭행까지 하고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들 여러분들이 근무 사회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계속 거짓 증언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그것을 증언해라. 에?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얘기 그냥 그 사람들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 여자가 와서 뭐 이번까지만 세 번 네 번 와가지고 자기가 계속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당했느냐 물어보면은 누군지 말도 못하고 뭐 그럴 만한 정확한 증거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거짓 신고로 계속 우리가 난처하다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증언을 해버리면 자타의 해를 가는 테러범 망상병 환자로 코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아파트 문에 쫙 이렇게 열쇠를 잠그는 거죠. 누군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다. 여자분들이라면 피해자가 성폭행까지도 당하는 것 같더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분들 BCI 장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신경작용제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살 방지원들 이웃들을 시켜서 그렇게 느끼게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를 갈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이중사 여경 사건 있죠. 군인 15명, 경찰 15명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심리치료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시켜요. 자살방지원들에게. 응? 치료라고. 근데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군인, 육군 공군부대였죠. 이중사는. 예?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조직, 국가의 그 중요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 우울증 코드가 매겨지면은 언제 만약에 공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조종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안전을 위한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그들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자살로 위장해서 살처분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피해자 시민들에게는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성추행, 성폭행까지는 안 해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그렇게 쫙 열쇠 쫙 해놨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민법이나 형법이나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병이다. 이걸 피해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일을 당하고 점점 심하게 당하다가 정신병자로 갇히거나 사고를 치게 되고 왜 재산을 빼앗기고 죽게 되는지 이거는 뭐 형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코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러니 우리가 정신건강보건복지부에서 코드 매겨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건 상상도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다가 대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나 공산당이 하는 일이다. 아니면 일루미나이트가 한다. 아니면 저 파충류 인간들을 조종하고 해치는 짓이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피해자들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서는 민법이나 형법으로 사법으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든. 특히나 정부나 의료인들은. 에? 그러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짓일까 이런 짓을. 응? 그러니 여기에 가담되는 자살방지원들은 전부 돈을 받고 하는 조직 스토킹들의 돈을 받고 하는 알바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할까? 돈 아니면 뭐 이런 짓을 뭐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에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공산당 중공군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교육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가 쓰지 말라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걸 녹음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에게 올려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들은 그것이 매뉴얼이니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의사회 매뉴얼이니까 그대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치료라고 학교나 직장에서 아니면 그 건강검진 받는 데서 심리치료지라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체크하시죠? 학교 다닐 때도 다 했어요. 예? 그게 WHO의 정신질환 검사지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거를 정신질환 검사지라고 전 국민 전 세계인들에게 검사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냐? 무슨 정신질환 검사를 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단어를 바꾼 거예요. 심리검사지라고. 예? 예? 그래서 심리검사지 거기 내용에 보면은 시민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뭐 여자들은 성추행을 한다. 성폭행을 집단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응? 응? 그런 말을 주장을 하면은 정신질환자다라고 하는 게 이 정신건강의사회 WHO가 만든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시니까
이 피해자들이,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응? 당연히 그들이 정신건복시센터 WHO의 매뉴얼대로, 응? 조직 스토킹 전파하기, 뭐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일이다, 중공군이 하는 일이다, 응? 저기 파충류 인간들이 인간을 조종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가 인류를 살면서,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사법 형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귀신에 홀린 듯이.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왜 왜곡을 시키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정신건복시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 말을, 그 조직 스토킹 전파하기, 뭐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조직 스토킹이라고 한다. 시민들. 누구의 사주를 받은 조직 스토킹이라고 한다. 물론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조현병 코드를 매겨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신경적인 화학무기로 테러를 당하고 모르고 있고, 그리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게 나치와 731이 만들고 미국의 N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묘하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네? 정신세계를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읽죠. BCI 장비로. 제가 그 자료를 올렸죠. 그러한 식으로 생각까지도 읽힘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걸 이들이 교묘한 신경작용제하고 상황, 자살방지원들의 상황이나 말이나 소리로 조종을 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BCI 장비로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읽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치하고 731이 연구를 했던 게 이걸 연구했던 거예요. MK 울트라에서 인간 조종, 예?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당하고 이 뇌나 이빨 같은데 신경작용제로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고, 그때 마침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그러한 자살방지원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 통증이 있는데, 이 뇌에, 여기 이빨에 뭐가 있고, 뭐 칩이 심어져 있고, 예? 그러니 내 생각을 읽고 전파무기로 또 고통이 오잖아요. 신경작용제 때문에. 나를 조종하고, 인체도 조종하고, 내 행동까지도 조종한다. 이것은 전파무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내 뇌에 칩을 심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 내 귀에다 심지 않았으면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고,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나치하고 731이 만들고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캐나다가 학술과 법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어마어마해요. 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닌데 이 수법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죠. 네? 이러한 걸로 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국민들은 이들은 받아쓰기로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시민들을 시켜서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망상병 환자로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WHO가 방역으로 하는 매뉴얼이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법안을 바꿔야 되고,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이것에 이들이 덫을 놓은 거니까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건 그 아주 수준 낮고 저급한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예? 그 저급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저급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걸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되겠습니까? 21세기 시민이? 예?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뭔지. 예? 다음 요거 사진 볼게요. 예, 요거 좀 설명드렸고요. 예, 이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이런 유튜브, 지금 유튜브 이게 쇼츠인데, 예? 뭐 이 사람이 자살방지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뭐 확률상으로는 자살방지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살방지원들이 80~90%니까 국민의, 전 세계인의. 그런데 어찌됐든 이 영상에, 지금 제가 처음에 영상을 쭉 쇼츠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영상이 말하는 건 뭐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피해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알리는 영상이잖아요. 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렇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걸로 보이는 행동을 하게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치하고 731이 만든 이 학술이, WHO의 매뉴얼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을 시켜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시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점점 심하게 들어가고 코드를 올려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방역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속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예? 절대로. 예? 또 이들이 이것을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왜곡을 시키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중국들이. 예?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짓이다. 인류를 조종하고. 어? 그런 얘기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인류를 조종하고. 공산당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나 때만 해도, 제가 50인데, 제가 초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알아요? 공산당들은? 늑대라고 가르쳤어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이게 인간이가 배우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중학교,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늑대가 아니었구나.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구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걸 알게 됐는데, 자, 그와 같이 공산당이라고 한다. 또 인류를 조종을 하고 해쳐왔던 보이지 않는 조직 일루미나이트라고 이들이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정신복지센터를 시켜서 WHO가. 그러면은 일루미나이트 조직 스토킹, 알 수 없는 깡패 조직이는 뭐 조직 스토킹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파충류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인류를 조종하고 해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믿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생각을 만들어서 더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제 피해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지원 씨의 말을 듣고 너무 고맙다. 왜? 과거에는 너무 두려웠었다. 누구에게 당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박지원 씨 얘기를 듣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박지원 씨 얘기가 맞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일을 오래 당해서 힘들어서 만나 뵙지 못하지만 이 말은 하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이젠 두렵지가 않다. 그전처럼은.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를 해치려는 자가 신경작용제를 쏘고 시민들을 시켜서 치료라고 하는데, 정신복지센터가 그걸 모르고 조직스토킹 전파목이 공산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 응?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의 덫에서 더 엮이지 않으려면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이 말 선택,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 두려움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왜곡시키는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 봐 보십시오. 아까 내가 쭉 설명드렸죠. 이 피해자들이 성추행 집에 와서 누가 지금 문 잠근 사람들 두려워서 잠그는 거 아닙니까? 차랑 집 유리 막는 거, 차패, 그것도 전파무기 나간다고 두려워서 막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뭐 배달하는 사람이 헬멧 쓰고 왔다고 헬멧 벗고 오라고 메모 남겼잖아요. 그것도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 사람은 심신이 미약해서 뭐든지 두려워한다. 사람들. 그래서 언제 해칠지 모른다.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폭력성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즉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큰 개 큰 개 있잖아요. 리트리버라고 그러나? 막 지금 기억상실제 때려 맞아가지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온순하죠. 공격성이 현저하게 없어요. 그런데 작은 강아지들, 말티즈 같은 거, 걔네들은 그냥 주인이 살짝만 건드려도 심한 애들은 막 물어요. 막 짖고. 그건 왜 그러느냐? 자신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이뻐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만져도 그 아이는 두려운 거예요. 이 펜타닐이요.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펜타닐을 뭐라고 연구를 한 내용을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고양이에게 펜타닐을 투여했더니 쥐를 무서워하더라, 고양이가. 즉 마약인 펜타닐, 우울증 치료제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고 있죠. 이 펜타닐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흥분, 분노 1단계, 2단계는 두려움, 공포를 주는 신경작용제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영화 친구 보면은 마약 중독이 되면은 막 이러고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공포를 갖잖아요. 그게 마약 중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그러한 누구 집에 들어왔던 것처럼 막 째려보기도 하고 기침하라고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펜타닐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언제 자택에 갈지 모른다. 말티즈처럼.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떨쳐야 된다. 두려움을 떨치려면 이들이 누군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 단어 선택 잘 하셔야 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덫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돌리도록.